안녕하세요. 김원상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아치기 12번째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되는 문제들은 회전의 원리 그리고 두께에 따른 일목적구의 진행 경로가 다양하게 변하는 그런 문제들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번 문제까지 숙지를 완벽하게 해내신다면 실전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코너에 놓여있는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을 해서 원뱅크로 이렇게 시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쿠션 중앙에 놓여있는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을 해서 직접 끌어서 시도를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번에 공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단쿠션 중앙에 놓여있는 일목적구의 오른쪽을 쳐서 일목적구가 단으로 진행한 이후에 코너 쪽에 도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두께를 3분의 1 정도 선택을 하시고 상단 또는 하단으로 시도를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는데요. 상단으로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10시 반, 하단으로 선택하실 경우에는 7시 반 정도의 회전으로 시도를 하시면 득점과 함께 코너에 목적구 2개를 모두 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일목적구와 내공이 놓인 각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분석을 할 줄 아셔야지만 득점 이후에 목적구 2개를 모두 코너에 모을 수 있습니다. 일목적구와 내공이 이런 식으로 각도를 형성하고 있을 경우에는 모아치기 1강의 첫 번째 문제처럼 직접 끌면서 일목적구를 단쿠션으로 진행시킨 이후에 코너에 도착을 시키는 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일목적구와 내공이 이렇게 각도를 형성하고 있을 경우에는 모아치기 3강의 첫 번째 문제처럼 두껍게 끌어서 득점을 한 이후에 일목적구를 장으로 진행시켜서 코너에 도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제된 문제는 1번 문제도 아닌 3번 문제도 아닌 그 중간에 애매한 각도를 형성하고 놓여있는 이런 배치인데요. 지금과 같은 이런 배치에서는 1번이나 3번 방법으로 시도를 하신다면 오히려 공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벌리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일목적구를 단쿠션 맞은 이후에 코너에 도착을 하도록 두께를 설정을 하신다면 직접 득점을 하는 것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쿠션을 이용해서 득점을 해야 하는데요. 두께를 5분의 1 정도 선택을 하시면 일목적구가 원하는 단쿠션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공은 장쿠션을 맞게 되고요. 장쿠션을 맞은 이후에 장으로 진행한 그 다음에 코너에 도착을 하면서 이목적구를 맞힐 수 있는 그 당점을 선택을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두께를 5분의 1 정도 맞췄을 때 당점은 6시 정도로 낮춰서 시도를 하시면 되는데요. 당구대에 따라서 이 높낮이 정도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회전이 잘 받아주는 회전력을 잘 살려주는 그런 당구대에서는 너무 낮게 선택을 하시면 오히려 많이 끌려서 득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점의 높낮이를 잘 선택을 하셔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는 비껴치기 경로로
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빨간 공의 오른쪽을 맞추면서 원쿠션으로 진행시켜서 득점을 할 수 있고요. 이 코너에 놓여있는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을 해서 원뱅크로 시도를 하신다면 득점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득점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득점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배치에서 빨간 공 두 개를 모두 코너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은 투뱅크로 시도를 하는 방법인데요. 원쿠션, 투쿠션을 맞은 이후에 이 빨간 공을 좀 두껍게 맞출 수 있도록 첫 번째 쿠션의 지점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얇게 결정을 하시면 투뱅크로 시도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투뱅크 이후에 일목적구가 최소한 2분의 1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첫 번째 쿠션 지점 선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때 당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목적구가 두껍게 맞기 때문에 당점을 상단으로 결정해서 시도하신다면 공을 맞은 이후에 내공이 굉장히 많이 밀리면서 3쿠션이 빨리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득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점을 하단으로 내려서 시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하단으로 내려서 시도를 하시면 단쿠션을 따라서 내공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일목적구, 이목적구, 그리고 내공이 완벽하게 일자로 놓여있기 때문에 득점 자체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공의 회전력을 부여를 하면 일목적구가 내공 회전의 반대쪽 회전을 전달받는다라는 이론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현상을 이용해서 시도를 하시면 쉽게 득점을 하실 수 있는데요. 내공의 회전력을 오른쪽으로 결정한다면 일목적구는 왼쪽으로 진행하는 이 회전력에 의해서 쿠션 쪽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그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목적구가 제자리에서 움직이질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에 공이 받쳐져 있는 상황에서 내공의 회전력을 왼쪽으로 결정을 하신다면 일목적구는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이 회전력을 전달받게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일목적구가 당구대 중앙 쪽으로 이렇게 비껴져 나오면서 원쿠션을 맞고 내려오는 이목적구와 내공의 만남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강하게 샷을 하지 마시고요. 회전력을 최대로 살리면서 두께를 정면에 정확하게 맞추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번 문제는 일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직접 시도를 하기에는 키스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껴치기로 시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키스를 이용해서 시도를 하신다면 일목적구와 이목적구를 모두 코너에 완벽하게 모을 수 있는 찬스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께를 2분의 1 정도 선택을 하시고 노잉글리시 또는 약한 역회전 정도를 선택을 하시고 시도를 하시면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키스를 이용해서 시도하실 경우에 생각보다 내공이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게 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6번째 문제는 많은 분들이 원쿠션으로 득점을 하는 문제일 겁니다. 이렇게 시도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득점이 굉장히 쉽기는 하지만 목적구 두 개를 벌려놓는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뱅크샷으로 시도를 하시면 득점 이후에 목적구 두 개를 모두 제 몸쪽에 모을 수가 있는데요. 투뱅크가 아니라 원뱅크로 시도를 하셔서 득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향해서 내공을 진행시킨 이후에 쿠션 쪽이 아니라 이 쿠션의 반대쪽인 목적구의 왼쪽을 맞히신다면 약간의 키스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득점이 이루어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위치가 아니라 흰 공이, 내 공이 저쪽 코너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경우에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직접 시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뱅크, 흔히들 구멍이라 그러는데요. 구멍 걸어치기를 시도를 하신다면 일목적구와 내공이 모두 한꺼번에 이목적구 쪽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효과를 이쪽에서 내기 위해서는 투뱅크로 시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노잉글리시로 일목적구가 약간은 두껍게 3분의 1 또는 그것보다는 약간 두껍게 맞을 수 있도록 겨냥을 하시고 부드럽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아치기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총 84개의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배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배치들은 딱 그 위치에서만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변형되어 있는 위치에서도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전에서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을 아주 열심히 완벽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배치들이 모두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실전에서 이런 경로들이 생각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84개의 배치들을 완벽하게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